이런 음악이 나오면 우린 거슬리는 게 문제가 없는데 영상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저작권의 문제. 근데 아니 그 정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읽으시면 어떻게 다 만들지 알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 뭐냐면요, 정부가 일단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이제 지정하는 규제 지역의 한 유형인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요즘에 참 좋은 데만 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 카페 나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게 전 굉장히 낯설어요. 딱 요 정도의 사람의 여유로움만 있으면 되는데 빨리 집에 퇴근해서 또 뭐 해야 되고. 유튜브 봐야죠. 텍스진. 좋은데? 요 환경에 이런 조명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혹시 영화 달콤한 인생 봤어요? 자기 비쳐있는 얼굴에 복싱하고 막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 중에서 그 독백하는 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혹시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딱 정장의 이 모습이 그거 같아요. 달콤한 인생. 죽잖아요, 결국에. 번외로 얘기하자면 그냥 사담하고 싶어요. 좋죠, 저도. 네, 사담하고 그 안에서 세금 얘기를 꺼내도 되고. 그냥 사담하시죠, 뭐. 적고 그냥 사담이나 하시죠. 그래요? 오늘 주제를 사담처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느낌도 좋은데? 아, 좋아요. 네. 기분 좋게 시작은 하고 싶은데 네. 오늘 사실 주제는 좀 기분 좋은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주제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얼마 전에 또 네. 난리가 났죠. 15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죠. 그쵸. 이제 2주 됐네요. 네. 과연 이게 어떤 세금이 부과될 것인가? 세금도 세금인데 일단 가장 먼저 집을 이제 마음대로 잘 못 팔아요. 물론 세금 때문에 그렇죠. 양도소득세가 일단 중과가 될 것이고, 뭐 취득세 중과도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세율 중과도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취득, 보유, 처분에는 양도징여가 있을 텐데, 취득, 보유, 처분에 모든 관련된 세금이 다 이제 중과세 이렇게 좀 부담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는 조정대상 지역도 조정대상 지역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도 지정이 돼서 사실상 갭 투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 전세 끼고 산다 그러죠. 10억짜리 집을 6억 전세 끼고 은행에서 대출 한 2억 5천 끼면 내 돈 한 1억 5천만 내면 10억짜리 집을 사는 거였었는데, 실거주를 안 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래가 아예 안 된다는 거. 단점들이 있죠.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저게 뭐야? 우리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네? 이렇게만 인식을 하지 뭐 조정을 못 해주나? 반대로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면? 조정 대상 지역이 뭐냐면요, 정부가 일단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이제 지정하는 규제 지역의 한 유형인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그리고 소득 상승률, 뭐 전세 가격 상승률 같은 거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높거나 아니면 좀 과열됐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으로서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빠르게 오르거나 이제 좀 너무 거래가 과열됐다 싶은 지역을 특별 관리를 한번 해보겠다, 보통 말하게 됩니다. 조정 지역 대상 기준이 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거래량, 기타 지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 기준이었잖아요, 원래는. 네.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 대비해서 현저히 높은 거. 청약 경쟁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일 것. 이런 건데 다 추상적이잖아. 이걸 다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번 10월 15일 정책이. 마용성 해가지고 그쪽이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올 초 기준으로 한 것보다 지금이 좀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오르는 지역이 맞아. 그래서 그 세 지역은 이제 곧 추석 전후로 좀 묶겠다, 아무래도 좀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 전체를 싹 묶어버릴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죠. 최근에 제가 좀 놀란 게 강적들이라는 유튜브를 봤는데, 지금 현재 대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기가 추석 끝나고 이거 한 번 더 법 개정될 거라고 4억에서 2억 정도로 낮출 거라고 얘기하고 보유세 올릴 거라고 딱 했는데, 그 다다음 주에 촬영하는데 총이 나왔는데 황스트라다무스 나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추석 끝나고 예언해도 될까요? 이거 어떤 규제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출 6억, 주담대 대출 6억까지 나오잖아요. 이거 4억으로. 어느 정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철학이 없는 정책이다. 근데 저희 이렇게 하면 저희 파란색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넥타이 파란색 메고 왔으니까. 빨간 넥타이가 없어. 빨간색 있고 셔츠 노란색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확대가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좋은 점.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거래 수요를 좀 차단할 수 있고 세수 확보를 좀 높일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좋은 점. 나도 저런 지역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은 참 좋겠다. 그게 뭔 소리예요? 개소리죠.
아니 갖지 못한 사람이 그냥 선망? 좋은 점은 사실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조정지역이라는 거는 어쨌든 뭐 정책적인 목적을 띠고 하는 거라서 그게 뭐 투기 수요를 조금 더 이제 자제하게 하고 그다음에 너무 올라가 있는 부동산 가격을 조금 조정한다라는 취지로 들어가는 건데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업을 하는 저로서는 움직이기가 애초에 힘들어요.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되고 갖고 있자니 또 갖고 있지도 못해. 종부세가 세율 중과가 돼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높은 세율 적용되면 종부세만 뭐 1년에 뭐 적게는 뭐 8, 9천 많게는 뭐 1억 5천씩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현찰 막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물론 투자 잘 됐죠. 근데 은퇴해가지고 집 갖고 있는 분들인데 못 내요, 그 사실. 근데 팔고 싶어. 근데 팔지도 못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징여하려고 해도 징여도 못해. 이전에 있었던 정부에서 굉장히 많았었죠. 그때는 이렇게 했다가 한 일주일 있다 또 정부 바뀌고 또 정책 바뀌고 막 이랬던 게 많았는데 지금이 약간 좀 더 강하게 지금도 가는 추세다. 조정지역이 지정되면 취득세도 일단 중과가 되고요. 징여 이렇게 마음대로 잘 못하고 사람들이 조정지역이 지정되니까 팔지도 못했고 우리 아들, 딸 지분이라도 조금 주거나 뭐 징여를 하거나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징여세 계산을 막 해갖고 와요. 취득세 생각을 못 하세요.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취득세 중과되는 사람들. 취득세 차이가 얼마 많이 나냐면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돈 주고 팔았다? 그러면은 뭐 적게는 한 1.1% 정도예요. 근데 세율 중과 돼버리면 13.4%로 올라가요. 막 1,000만 원만 냈으면 됐었는데 확 올라가니까 취득세 때문에 취득도 못하고 그다음에 양도세 세율 중과가 되는데 세율 중과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6% 세율에서 45% 세율 구간까지 있거든요. 뭐 20%, 30%가 가산이 되다 보니까 20%가 가산되면 65%, 75% 이렇게 되는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지방소세 더 붙어요. 10%가. 최고로는 80%대가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뭐 1억을 벌었는데 8,200만 원 세금 내야 된다는 거 극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양도세가 그만큼 늘어나고 그럼 난 취득도 안 하고 팔지도 말고 그냥 가만 갖고 있어야겠다. 딱 단추 잠그고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고지서에 달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작년에 500만 원 나왔는데 뭐야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세수를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만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세수 확보하는 데는 조금 효과가 있겠죠. 뭐 비과세도 안 되고 조정제약이 있으면. 그럼 결국에는 그건가요? 민생지원금 뿌린 걸 다시 이렇게 회수하겠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 오셔갖고 이제 야, 그 민생지원금 주면 뭐하냐, 어차피 세금 다 걷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왜냐면 이 사람이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모르니까. 양도소득세가 증가됐어요.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 기본 세율이 2주택에는 20%, 3주택은 30%가 중과되죠. 4주택은요? 30%. 3주택 이상이 30%. 30%라는 게 말 그대로 세금이 최고 세금으로 가면은 지방세 포함하면은 82%인가까지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82.5%일 거예요. 요건 뭔가요? 이건 제가 조사해온 네네. 건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 세율 중과가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애초에 적용이 안 돼요. 세율 중과가 되고 뭐 20%, 30%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까 마침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요거를 윤석열 정부 있었을 때 중과 유예를 시켜놨어요. 야, 너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원래 두 채, 세 채 갖고 있었을 때 팔면 너 세율 중과도 양도세 많이 하고 세율 중과되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나도 안 해줬었는데 내가 지금 일정 기간 정해놓은 기간 동안은 너 조정 대상 지역 집하도 우리 중과 안 할게 라는 게 내년 5월에 끝나요. 근데 물론 뭐 지금 정부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뭐 기조로 보면은 연장을 안 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여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집을 팔아도 세율 중과는 지금 당장은 안 돼요. 가장 민감한 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뭘까요? 세무사님 고객 중에 중국 사람이 있습니까? 중국 사람은 없어요. 중국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이 세율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나요? 외국인은? 거주자 비거주자 문제로 아마 갈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단타로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내냐 중국에서 내냐 아마 이 차이일 거예요.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제일 큰 게 이거를 국민한테는 해당되게 하고 중국인한테는 해당되게 안 해놨다. 이 얘기가 지금 제일 많아요. 그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얘기를 꺼내니까 그럼 국세청에서 야, 우리 그 이제 좀 집중적으로 볼게 라고 말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실거주자를 2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 네. 토지거래 허가는 실거주 다 필요할걸요? 그건 저도 확인해봐야겠는데. 그 하나 더 이어서 얘기하면은 조정대상 지역도 조정대상 지역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되게 빡빡한 그거예요, 사실. 그거야말로 진정하게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놓으면 거기서 이제 뭔가 투기 수요 아예 그거 갭 투자하는 거 못하고 전세를 끼고 아들한테 증여하는 것도 부담부증 이런 거 절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사실상 조정지역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쪼여지는 건데 지금 그거를 많이 쪼여놔서 좀 이슈가 많이 돼요. 낙인 효과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를 토지거래 정부에 각 지정을 해버렸어요. 몰랐던 사람들도 야 저기 잘 나가나 봐. 나도 저기 살 걸. 야 그 근처 뭐 없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풍선 효과로 옆으로 쫙 밀려나서 거기가 가격이 쫙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풀리면 이제 미친 듯이 급등하는 거죠. 그 토지거래 허가 요거가 뭔가 좀 되면은 진짜 좀 빡빡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곳에 살고 싶고 뭔가 안전한 곳에 살고 싶고 주거 환경이 좋은 데 살고 싶단 말이에요. 플러스 내 자산 가치가 좀 올라갈 수 네. 있는 만한 지역에. 정부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허가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30평짜리 살고 있는데 40평짜리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네가 왜 40평 살려고 하냐. 애들이 좀 커서 옮기려고 한다니까. 28평에서도 내 가지고 사는 사람 많은데 되게 욕심이 많은 애라고. 이거는 사실 자유민주주의랑 안 맞는 정책이잖아요.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나 조정지역으로 묶거나 이런 게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필요하긴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안 그러면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부익부빈이 너무 심해져 버릴 수가 있어서 다들 이제 부동산에만 목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좀 과하게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취득세 중과된다 그랬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하면 최대 뭐 13.4%까지 증여일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에 증여하면은 중과된다 라는 게 있었는데, 뭐 아빠가 자기 아들한테 집을 주고 싶어요, 조정대상 지역에. 근데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싸게 팔아. 10억짜리를 7억 한 1,000만 원에 판다던가 이렇게 해서 조금 싸게 팔면은, 싸게 판 거에 대해서는 증여를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대비 30% 혹은 3억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나면은 그거는 뭐 거기까지 봐주겠다, 오케이. 근데 대신 양도세 계산할 때는 10억대로 판 걸로 계산을 해야 돼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취득세에서 지금 시가 대비 30% 3억 이상 차이 나의 거래를 하면은 그걸 그냥 돈 주고 샀어도 무상증여로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발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일단 올라는 와 있는데,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되면 사실 좀 컨설팅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사실 지금 현 시점에 문의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지금 그런 좀 이슈가 있다라는 걸 좀 하나 짚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증여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요거 굉장히 관심 많을 거거든요.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사실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고 그 전에 시점에 대해서 6억 대출 네, 627 대책인가? 댓글 그거 하나씩 달아주면 좋겠어요. 뭐요? 택스인 축하드립니다. 어. 택스 결혼한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갑자기? 왜 여쭤봤냐면 집을 구하는 상황에 따라 좀 계속 달라졌던 거잖아요. 아주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있을 때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몸소.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집을 사는 것도 아니라 대출을 받아갖고 전세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희도 빌려드리고 싶은데 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득이나 뭐 여타 뭐 이런 걸 다 보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실수요가 있는 사람들 거를 일단 그때 다 막아놔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강력한 뭐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나한테 너무 강력했다 이거지. 해결 방안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뭐 혼인증여공제라고 만들어놔서 신혼부부들 조금 뭐 증여할 때 좀 돈 좀 더 주게 해줘라 라고 하는 거는 좋은 취지로 만든 거는 너무 좋은데, 그건 너무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더 뭐 장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신혼부부들에 한해서. 며칠 안 남았네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신부에게 영상 편지 한번. 저와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사실 여자친구 제 영상 잘 안 봐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엔 보지 않았어요? 처음에 몇 번 보다가, 안 그래도 우리 텍스신의 구독자가 이 작고 소소하잖아요. 작고 소중. 작고 소소하다 그랬다. 작고 소중하잖아요. 이 영상 이번에 새로 올라왔는데 너 봤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봤지. 그래? 한번 봐봐. 텍스신 다 빨간색 떠 있고 한 번도 안 눌러가지고, 그리고 이제 따봉 다 안 눌러져 있고. 오늘 근데 진짜 두서없이 했다. 하고 싶은 말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아. 네, 우리 그냥 그래서- 커피숍에 커피 먹으러 온 것 같은데요, 그냥. 맞아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랑 채널 같이 영상 하면서 찍으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한강 고수부인 참 좋은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사람들이 러닝도 하고 나와서 운동도 하고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근데 너무 슬픈 건요, 한강 고수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슬프면서도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저는 대한민국이 더 강해질 수 있는 나라인데. 정치인이에요? 네, 갑자기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더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나라인데 서로 네. 너무 갈라치기 하고 분열을 해서. 맞아요. 서로의 다름을 좀 인정할 줄 알아야 맞아요. 되는데. 오늘 텍스신의 한마디. 나도 조정대상 지역에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죠. 한 채 있으면은 별로 불이익이 없어.
두 채, 세 채 이상이 있어야 불이익이 있으니까. 나도 조정 대상 지역이 한 두 채, 세 채 있었으면 좋겠다. 부자들 조정 대상 지역 막 집도 한 채가 여러 채인 사람들 야 너희들은 세금 좀 내야지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그냥 사실 그런데 있었으면 집 있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돈을 벌었으면 저 정도는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가끔씩 저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사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내 생돈 이렇게 나간다고? 근데 그게 약간 입장 바꿔 좀 생각해 볼 만한데 다들 이제 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게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내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은 종합부동산세를 조금 더 덜 낼 수 있을까? 합법적으로 남의 거 말고 내 거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저 좀 재수없는 얘기할까요? 네. 전 좀 달라요. 우리는 성 안에 사는 사람이고 너는 성 밖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로열이고 네. 니네는 하층민이야. 이런 게 생기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게 싫어요. 주거 지역이 좋으면 그쪽으로 이사가게 살고 싶은 거고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조정대상 집 이번에 팔려고 하시는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 오늘 울분을 아주 많이 토하시던데?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이어 썼을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번에 지금 갑자기 오늘 말이 많아지신 걸로 봐서는 어디 정해졌나 보다. 아 축하드립니다, 대리님. 저는 살고 싶은 데가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부럽다. 더불어 사는 더불어? 죄송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더불어 사니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맞아요. 살 수 있는.